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트랜스폼 명령이랑, 그죠?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도큐멘트 한번 작성을 하고요. 사이즈는 뭐 한 600에 600 정도로 열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어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텍스트요. 여기 텍스트를 이용을 하는데 그냥 텍스트만 쓰면 뭐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입혀보려고 그래요. 텍스트가 너무 작네요. 그죠? 여기다가 서체 크기를 한 70포인트 정도 제일 큰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를 70포인트 정도로 해서 네, 이렇게 디스토르트라고 쓸 거예요. 디스토르트요. 우리는 글씨가 너무 작네요. 100, 130 정도까지 주고요. 서체 선택해 줘야겠죠? 서체 간단한 걸로 그냥 할게요. 에리얼체, 그죠? 영문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딕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리얼 블랙이나 뭐 에리얼 볼드 이런 거 쓰겠어요. 이렇게 에리얼체를 써놨어요. 이 크기 변형은 텍스트 팔레트에서 해줘도 되지만 역시 우리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해줘도 상관없어요.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원하는 크기로 잡아줄 수도 있겠죠. 물론 안 되는 건 뭐가 있죠? 자강 같은 거. 문자와 문자 사이에 스펠링과 스펠 사이의 간격 이런 거는 조금 줄여줘야겠죠. 뭐 마이너스 25, 50. 예. 좀 자간을 적당히 줘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문자가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트랜스폼의 단축 메뉴는 컨트롤 T키라고 그랬죠? 컨트롤 T키로 조금 이렇게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서 작성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우리가 이 글자가 단순히 그냥 글자 말고 이 문자 안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고자 해요. 어떤 이미지를 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한번 갖고 오면 되겠죠. 그죠? 그 후에 이미지 이거 하나 갖고 올까요? 이렇게 이미지 갖고 왔어요. 여기서 선택해서 all 한 다음에 edit, copy 명령하면 어때요? copy 명령하면 네, copy 명령하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페이스트 하면 우리가 원하는 도큐멘트에 와서 붙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붙이지 않고 지금 이 글자 안에다 넣고자 해요. 그럴 때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디스토르트, 글자 레이어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죠? 글자 레이어에서 이 디스토르트라는 글자 자체를 선택하고자 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글자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패스 만들 때 학습했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마우스로, 그죠? 마우스로 커서가 이 T자 위에 오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택해줬어요. 이렇게 선택. 그리고 에디트 메뉴에 가니까 어때요? 페이스트, 붙이기 하면은 그냥 붙죠. 우리가 원하는 건 붙이기가 아니에요. 에디트 메뉴에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페이스트, 인투가 있어요. 안에다 붙이기, 안에다 붙이기, 그죠? 안에다 붙이기, 네, 이렇게 글자 안에 그림이 와서 붙었죠. 그러면서 우리 레이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림이 있고 까만 바탕에 글자가 써져 있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마스크라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가려주는 종이가 이 그림 위에 있어서 글자만큼만 빼고 다 가려준 거예요. 마스크를 쓴 거예요. 마스크.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글자 안에 그림이 원하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은 햇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니까 원하는 부분 그림이 오죠? 그리고
글자는 작은데 그림이 너무 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역시 에디트에 컨트롤 T, 그죠? 이렇게 크네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누르니까 이렇게 그림이 커요. 스케일 툴로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이렇게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이 글자 안에 다 들어왔네요. 그죠? 즉 페이스트 인투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작성된 글자에 그림자를 하나 주고자 해요. 그림자를 주려면 지금 작성된 글자를 카피를 해야 돼요. 카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마스크 모드, 지금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스크 모드를 지워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그대로, 그죠? 마스크 모드에 지금 마우스가 올라와 있죠. 그죠? 얘를 그대로 휴지통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버려주면, 네, 이 마스크를 레이어에서, 아까 뭐죠? 마스크를 지우기 전에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떠요. 네, 적용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니까 어때요? 미리 보기 아이콘이 딱 요런 글자만 남았죠? 적용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림자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자를 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하나 더 필요해요? 똑같은 이미지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레이어 1을 카피해야겠죠? 레이어 1의 카피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죠. 레이어의 카피는 여기 뉴 레이어, 그죠? 이 버튼으로 레이어를 그대로 끌어당기면 카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레이어 1이 카피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를 쓸 거예요.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를 쓰려고 그래요. 지금 이 그림자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네.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고서. 헷갈리니까. 그죠? 그리고선 얘를 그대로 이동 툴로 이렇게 쉬프트 키 누르고 내리면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이동이 되죠. 그대로 밑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딱 내렸죠? 똑같이 내렸어요. 그림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쵸? 요거는 그림자 상태가 아니에요. 반전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거울처럼 만들어주려면 뭐라 했어요?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이라고 그랬고, 그림자처럼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플립 버티컬, 상하 반전이라고 그랬죠? 플립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하 반전을 시켜주니까 어때요? 그림자 같죠? 이게 그림자처럼 됐습니다. 그리고선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줄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네, 그림자 모양, 원근감을 주려고 그래요. 원근감. 이럴 때는 우리가 디스토르트 아닌 퍼스펙티브를 써야 돼요.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주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사용하면 한쪽 조절 포인트 중에 아래쪽에 있는 조절 포인트만 살짝 옆으로 당겨도 어떻게 돼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좌우가 다 당겨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지금 살짝 이동 툴로 위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그림자하고 레이어 1은 Shift 키를 누르고 두 개의 레이어를 다 선택했어요. 다 선택해서 이동시키면 어때요? 같이 한꺼번에 이동되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우리가 원본으로 사용한 이 글자 레이어, 문자 레이어는 필요가 없죠? 타임 레이어. 얘는 눈을 가려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그림자처럼 됐네요. 근데 뭐가 좀 틀리죠? 예. 그림자는 색상이 이렇게 컬러풀하지가 않아요. 이 그림자는 어때야 돼요? 채도가 없어야겠죠. 그죠? 색깔을 조금 빼줘야 돼요. 우리 색깔 빼는 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기, 그죠? 스펀지 툴. 스펀지 툴로도 충분히 색깔을 빼줄 수 있었죠. 네, 이렇게 색깔을 충분히 다 빼줘도 돼요. 충분히 이렇게 스펀지 툴로 빼주세요. 우리가 배운 거죠. 배운 거에서 지금 찾아서 하려고 해요. 물론 쉽게 메뉴를 이용해서 색깔을 빼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배운 거 뭐죠? 스펀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는 색깔이 없으니까 좀 많이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고. 그림자가 너무 진하죠. 그죠? 조금 흐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투명도를 주면 돼요. 레이어에도 투명도가 있어요. 어디냐면 레이어 팔레트 여기 보니까 오퍼설티 있죠? 네, 여기서 투명도를 적당하게 이렇게 주면 흐려지죠? 너무 흐리면 조금 이 정도 60이 적당하겠네요. 이 정도만 줘도 이렇게 그림자가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네는 우리가 같이 선택하면 같이 스케일을 줄일 수 있죠. 플립 아니 뭐죠?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같이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같이 줄여줄 수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 그림자만 조금 더 원감을 주겠다. 지금 벌써 원감 한번 줬으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트랜스폼에서 뭐였죠? 퍼스펙티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줘도 되겠죠? 이렇게 원근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트랜스폼을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뭐가 있죠? 에디트 메뉴에서 네, 바로 페이스트 인투죠. 선택한 영역 안에다 붙여넣기예요. 그죠? 우리 카피 마진은 안 배웠는데 카피 마진은 뭐냐면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카피는 해당 레이어만 해당이 되고요. 그죠? 카피 마진은 모든 레이어를 다 카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업을 했어요. 얘는 우리가 저장해야겠죠. 파일 세이브 저장할 거예요. 결과에다가 얘는 17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장할 줄 알아야 돼요. 저장하면서 뭐 선택해요? 포맷, 저장 방식이에요. 우리가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저장 방식은 PSD, 포토샵 저장 방식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장의 이미지로의 저장은 JPEG 가장 대표적이죠. 물론 이 많은 저장 방식이 있는데 이 JPEG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이미지의 상태를 가장 좋게 하면서 용량은 가장 적게 하는 저장 방식이에요. 다른 저장 방식도 우리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JPG 저장 방식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여기서는 레이어가 살아있는 포토샵 저장 방식으로 할 거예요. JPG는 레이어가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어요. 그죠? 포토샵 저장 방식만 레이어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해주겠어요. 해주고 닫고 그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거 한번 또 볼까요? 새로운 도큐멘트 열어서 600에 해상도는 72가 좋다 그랬죠? 새로운 도큐멘트에다가 또 하나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오픈 이미지에서 제공 이미지 가면은 여기 일단 두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네요. 그죠? 얘를 한번 열게 하겠어요. 얘를 열어서 가져오는 방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냥 바로 잡아 당겨서 갖다 붙여놓는 방식도 있어요. 닫기.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도큐멘트가 작네요. 그죠? 작을 때는 이미지 사이즈, 캠퍼스 사이즈 여기서 우리가 이 도큐멘트를 키워줄 수 있어요. 21cm인데 작으면 뭐 한 30cm 정도? 그죠? 위드값, 가로값을 넓혀주는 거예요. 캠퍼스 사이즈는 우리 지금 만든 도화지를 넓혀줄 때, 줄여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죠? 이렇게 이미지를 줄였어요. 지금 이 이미지를 왜 가져왔냐면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배경들이 있고 두 사람, 영화배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의 높이를 조금 줄여주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즉 뭐예요? 높이 사이즈를 줄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로 높이 사이즈를 줄이니까 어때요? 사람이 찐따가 됐죠? 그죠? 사람이 작아졌어요. 비정상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높이 사이즈를 줄여주면. 그래서 얘를 방지하고자 포토샵 CS4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 CS4에서 새로 나오는 기능은 뭐냐면 에디트 메뉴에 뭐예요?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이에요. 컨텐츠를 허락하는 스케일 줄이기예요.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선택을 해주니까 어때요? 네, 이렇게 스케일 조절툴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을 켜주고 이 사람은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높이만 줄여주세요.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한번 위에서 줄여볼까요? 위에서 살살. 어때요? 지금 하늘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사람은 그대로 있죠. 그 위치에. 배경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지금 사람이 조금 줄어들려고 그러네. 다시 여기까지 와서 멈췄다가 다시 에디트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해가지고 네, 다시 줄였어요. 사람이 변형되려고 해서 다시 왔죠? 네, 이렇게 변형되기 전까지만 오고 다시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네, 이렇게 변형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바꿔봤어요. 우리가 얘를 한번 잘라내서 이렇게 잘라볼까요? 잘라내서 원본 이미지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본 이미지 오픈 두 사람 이미지였죠? 두 사람 이미지 열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죠? 위아래로 비교해 볼게요. 여기 이미지 조금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어때요? 사람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죠? 위에 배경들이 줄어든 걸 보이나요? 사람의 크기는 그대로면서 배경들만 많이 줄어든 게 보여요. 네,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컨텐츠 크기는 놔두고 사람만 줄였어요. 얘 에디트 컨텐츠 어웨어 해가지고 아래쪽에서도 살짝 아래쪽에서 하니까 바로 줄어드네요. 네, 위쪽에서 해줘야겠다. 그죠? 중심이 사람이 변형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변형이 조금 돼도 상관은 없어요. 눈에 띄게 너무 찐따처럼 너무 왜곡만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 정도는 우리도 약간은 뭐 줄여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약간 그죠? 이렇게 배우니까 약간 줄여줘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이게 왜곡이 되면 안 돼요. 목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 막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상하게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CS4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는 하늘을 엄청 많이 줄여줬죠. 그죠? 이런 거 그죠? 네. 여기 뭐 거의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그리고선 컨텐츠를 그대로 놔두고선 배경만 줄여주는 이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을 위에서 아래로 줄여주는 것만 했죠. 그죠? 얘는 일단 저장을 할게요. 예, 얘는 결과에다가 17-1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JPG로 저장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저장해 놓고 하나의 그림을 더 꺼내죠. 이번에는 오픈해서 제공 이미지에서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얘를 꺼냈어요. 아까는 우리가 높이를 줄였는데 이번에는 수평을 줄여주려고 그래요. 수평. 컨트롤 A키 누르고 그죠? 수평 트랜스폼이 아니라 뭐죠?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선택을 해주고 그죠? 컨텐츠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때요?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죠? 사람은 천천히 줄여야겠죠? 팍 줄이면 왜곡돼요. 천천히.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줄여주고 있어요. 다시 뭐예요?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사람은 전혀 변동이 없죠. 그죠? 이렇게 언제까지 변동이 없나요? 얘도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지탱이 되지만 그 외에는 지탱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한 한 대까지만 해주는 거죠. 배경과 컨텐츠가 강력한 차이가 나니까 그죠? 색깔의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건 아니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우리가 세이브 에즈로 결과에다가 17-2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원본과 비교해보기 위해서예요. 파일 원본 열어서 제공 이미지에서 한 사람 이미지 있죠. 그죠? 한 사람 다시 열어가지고 그죠? 한 사람 이미지 다시 열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해보기 비교해 볼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 지금 사람의 크기는 거의 같은데 어때요? 건물이 일단 건물이 납작해진 게 보이죠. 그죠? 건물이 납작해지면서 사람은 거의 왜곡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건물들 사이가 약간 좁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CS4의 새로운 스케일 조절 기능. 즉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주인공들은 그대로 놔두고 배경만 스케일 조절해주는 이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예요? paste into. 내가 원하는 선택 영역 안에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는 거. 그죠? paste는 그냥 붙이기고 into는 안에다 붙이기예요.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원근감 있는 트랜스폼 조절해보고. 그죠? 그림자 만들려면 채도. 스펀지 툴로 채도를 없애서 흑백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로 뭐예요? 주인공은 놔두고 배경만 스케일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